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한투자방송입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정치 테마주 주도주는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소폭의 하락 조정을 거쳤습니다. 기술적으로 지지저항 부근에서 쉬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는 2150선 전고점 돌파 앞두고 조정 거치는 구간으로 2100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면서 조정주에 다시 한번 반등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도 700선 앞두고 쉬어가는 구간 650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면서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예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미중무역 협상과 관련된 소식이 전체적인 방향성을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이 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내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대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이코노미 클럽에서 오찬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미중무역 협상과 관련된 어떠한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 중반 이후에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기대대로 좋은 얘기가 나온다. 특별히 그렇게 강경한 입장이나 좀 비판적인 입장이 아니라 적당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우려감이 해소되면서 안동함의 증시가 다시 한번 바로 가게 될 거고요. 다만 좀 이제 강경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게 되면은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판 자체가 깨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미중무역 협상 결과를 기다리면서 증시가 쉬어가게 되면은 테마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게 될 건데요. 그동안은 제약바이오 테마주가 시장 전체를 특히나 이제 코스닥을 강하게 이끌어 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제약바이오주의 수급을 정치 테마주가 이어받을 가능성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각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낙연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되면서 이낙연 총리를 선두를 해서 다른 정치 테마주들도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지지율이 압도적입니다. 사실상 야당의 인물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냥 대결 구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의 제목처럼 정치 테마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간다.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주도주는 대장주는 이낙연 총리 테마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달릴 수는 없죠. 다른 정치 테마주들도 같이 움직이게 될 거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나오게 될지 지켜볼 부분 되겠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번에 여야 5당 대표가 만찬 회동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쌈박질을 하고 앉았어요. 대통령 앞에서 여기까지 모여가지고 싸울 거면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야당 야권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과연 보수 통합이니 이런 것들이 잘 될지는 모르겠고요. 개별적인 활동이나 지지도 이런 것들도 반응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유승민 쪽도 보수 통합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다가 입장을 또 갑자기 바꾸고 있다라고 하죠. 안철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보수 통합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각자 아마 개별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테마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냐면 이제 테마주 이슈가 많아지는 거니까. 황교안 테마주를 비롯해서 유승민, 안철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테마주들 다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정욱 테마주 같은 경우도 내일이 또 공교롭게도 첫 재판입니다. 딸이 마약 밀수를 하다가 적발이 됐고 일반인이었으면 그냥 바로 최고형 때려가지고 법정 구속되고 깜빵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돈 많은 집이고 변호사 써가지고 적당히 잘 빠져나갈 건데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테마주는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도 더 가벼운 처벌로 그친다라고 하면은 홍정욱 테마주가 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고요. 만에 하나 예상보다 좀 더 무거운 처벌이 가해진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홍정욱 테마주도 조금 더 길게 쉬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홍정욱이라는 인물이 필요할 만큼 지금 야권이 급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또 이슈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소식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나 관련해서도 이제 내일이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죠. 오전에 회의해서 아마 이제 빠르면 오전 중에 늦어도 오후 중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될 건데, 어쨌든 이제 애경이냐 HDC냐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뭐 HDC가 거의 사실상 내정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끝까지 모르죠. 만에 하나 뚜껑 따봐야 되는 거니까. 만에 하나 AK가 될 수도 있다, 애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주가 흐름이 과연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됐을 때 오를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애경으로서도 그렇고요, HDC도 재무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만약에 만에 하나 기대를 예상을 벗어나서 예상을 깨고 애경 쪽이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한다면은 AK 쪽은 급등을 할 것 같아요. 좀 이제 예상 외에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K나 애경 관련한 종목들은 급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상대로 HDC가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HDC 쪽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 매각 자금을 높게 써낸 상황인데다가 이게 지주회사법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분을 더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좀, 재무적 투자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HDC는 만약에 되면은 주가가 눌릴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아시아나 그룹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분리매각을 비롯해서 지분 매입 같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애경이 되면 아시아나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애경은 오르고 아시아나는 떨어지고, 근데 HDC가 되면은 HDC는 떨어지고 아시아나는 오르고 하는 그런 흐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이제 복불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큰 뭐 변화를 기대해 본다, 한번 예상을 해보겠다 하시면은 애경이랑 HDC 각각 대응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좀 안전하게 하시려면은 그냥 아시아나 그룹주에 집중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내일은 단타로 좀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내일 중에는 다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오늘은 이제 정치 테마주를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하고요. 방송 제목처럼 주도주 이낙연 총리 테마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뤄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남선알루미늄을 비롯해서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선은 남선알루미늄 신고가 돌파하는 상황. 이 신고가 돌파 전까지가 매집 구간이었죠. 1차 매집 구간은 이제 지난 거고요. 정고점 돌파하기 전에 대응하신 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 해나가시면 되고, 추격하실 분들은 조정 거치면서 4,500원대에서 자리 주면은 추격할 수 있는데, 바로 날아가면은 다른 종목으로 대응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아산업 같은 종목도 이제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신고가 돌파하기 전을 대응 가능한 범위로 볼 수 있고요. 바닥에서 상승 사격형 만들 때부터가 이제 가장 적절한 구간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신고가까지 가는데, 여기서도 또 바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내야 되고요. 조정을 주게 되면 이 12,000원대 내외에서 추격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둘 다 자리도 높고 변동성도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최소 이제 전저점 이상, 이번에 급등하기 전 가격 4,000원 이하, 그리고 각각 또 만원 이하로 잡은 상태에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TK케미칼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녀석도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래량도 실리고 있는데, 신고가 돌파 전까지가 매집 범위로 보실 수 있고요. 4,000원 이하가 되겠죠. 분들은 3,000원 이하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넉넉하게 보실 거면 2,500원까지 잡아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월드, 이 먼저 신고가 돌파하고 손잡이 달린 콤보까지 완성을 한 상황입니다. 1차 매집 구간 그리고 2차 매집 구간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격하실 분들은 다음 조정 구간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SDN도 신고가 돌파 이후에 손잡이 다리 콤보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조금 이제 아직까지 범위가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2,500원, 600원 내외에선 추격을 해볼 수 있고요. 손절은 짧게 잡으면 2,200원, 길게 잡으면 1,800원 이하까지 잡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원개발도 신고가 돌파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 신고가 돌파 전까지가 매집범위고요. 손절은 짧게 잡으면 5,000원, 길게 잡으면 4,000원 이하까지 잡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성창투도 이낙연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은 원래 비트코인 테마주이기도 하죠. 상승 삼각형을 완성을 하고 있는 아직까지 이제 바닥권 매집권인데, 지금 앞서 종목들이 좀 고점을 이미 돌파했거나 또는 돌파 직전에 있기 때문에 자리가 좀 높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부담되시면은 이런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2,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로 손절은 1,600원 이하까지 잡아보실 수 있겠고, 부국철강도 이낙연 테마주로 신고가 돌파 이후에 손잡이 달린 콤보까지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5,000원대 내외까지는 추격해볼 수 있겠고요. 손절은 짧게 잡으면 4,250원, 길게 잡으면 3,5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Y까지가 이낙연 테마주로 올라오고요. 이 종목도 이제 막 바닥 벗어나고 있죠. 쌍바닥 더블 패턴으로 5,500원 내외까지가 바닥권 매집 구간. 손절은 4,5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고요. 좀 빠르고 강하게 가는 거 이제 올라타서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차익 실현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고점에 있는 변동성 큰 종목들 대응해 보시고요. 좀 안전하게 천천히 들어가서 다음 흐름을 기다려 보겠다 하시면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 랠리가 이어지면은 신규 종목들도 합류를 할 거고요. 또 기존에 이제 아직까지 움직이기 전에 있는 종목들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후속주도 기다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교안 테마주도 한창 대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얘도 이제 신고가 돌파를 향해 가고 있고, 신고가 돌파 전까지가 매집범위 되겠습니다. 손절은 2,750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고요. 성무전자도 지금 이제 반기문 테마주보다는 환교안 테마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2,750원 이하가 바닥권 매집 구간. 손절은 2,0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고요. 아세아텍도 환교안 테마주 5,000원 이하가 바닥권 매집 구간. 손절은 4,000원 이하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북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로도 많이 변신들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또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유승민 테마주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도 상승 삼각형을 완성을 했죠. 지금 2,200원, 300원 내외까지는 추격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역시 바로 가면은 다음 조정 구간을 신고가 돌파 전에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리가 주어지면은 1,800원까지 손절 잡고 대응해 볼 수 있고요. 지난번에 가상화폐 테마주로 움직였던 두올산업도 이제는 또 다시 정치 테마주로 돌아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200원, 1,300원대가 2차 매집 범위가 되겠습니다. 손절은 1,000원 이하까지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SR과 DSR 제강도 문재인 테마주이기도 하면서, 대통령 테마주이기도 하면서 유승민 테마주이기도 한 종목이죠. 5,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로 손절은 3,500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고, DSR 제강도 5,000원 이하 바닥권 매집 구간, 손절은 4,000원 이하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테마주로 다물 멀티미디어도 바닥 탈출 시도하는 상승 삼각형을 만들고 있고요. 4,000원까지가 바닥권 매집 구간, 손절은 3,000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겠고요. 이재명 테마주도 움직입니다. 오리엔트 전공 바닥 탈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테마주는 아직까지 좀 무겁겠죠. 500원 이하가 바닥권 매집 구간으로 손절은 350원대까지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홍종욱 테마주도 이제 뭐 내일 재판 결과에 따라서 급등을 하게 될지 조정을 조금 더 이어질지를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수급적으로는 나올 물량은 더 없지 않겠나. 이제 뭐 팔 사람은 다 팔았고 물려 있는 사람들만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밀리거나 조금 더 조정을 거친다고 해도 딱히 그렇게 나올 물량은 크지 않다라고 봐요. 어쨌든 1,100원 이상에서는 조정이 얼마나 이어지든지 다시 한번 반등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 매집범위 되겠습니다. 갭 이하에서는.
디지털조선도 마찬가지고요. 2,000원대 이상에서는 전부 다 반환권 매집 구간으로 반등 기대해 보시면 되고요. 고리산업도 마찬가지 3,000원대 이상에서는 다 매집 범위로 반등 기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재판 결과는 예상할 수가 없겠죠. 전저점이나 지지저항에 대해서 항상 손절 설정해 두시고요. 또 이 정치 테마주는 워낙에 급등락이 다른 테마주들보다도 더 심하기 때문에 위험 관리 잘 해서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시아나 관련 종목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아시아나 항공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죠. 이제 아시아나 쪽에서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분 매입 이슈라든가 제풀리 매가 이런 이슈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강하게 시장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가게 되면 좀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날 거고요. 이 종목은 6,500원 이하 5,000원까지가 박스권 구간으로 요 안에서 이제 한 차례 더 내일 마지막으로 상승 시도를 할 가능성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쨌든 간에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 않더라도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우선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시 대응하더라도 추가적인 흐름을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IDT는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선은 상승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내일 좀 하시고요. 다음에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가게 되더라도 조정 거치고 갈 가능성이 커요. 이제 항상 그렇지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 내일 한번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간다고 해도 뭐 추가적으로 더 간다고 해도 아쉬워하지 말고 그냥 먹을 만큼 먹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부산도 이제 강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8,000원부터 이 5,500원 박스권 내일 한 차례 움직이는 흐름 아시아나항공과 마찬가지로 이제 청산 구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금호산업도 15,000원에서 12,000원 구간 이 구간에서 이제 내일 한 차례 강세가 나오든 약세가 나오든 정리 관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KF는 이번에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강세가 이어지면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다른 종목들보다 더 둔한 흐름 그냥 박스권 횡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혹시나 이제 뭐 아시아나 이슈로 이 KF를 대응을 하시는 거라면은 내일 중에는 좀 정리를 하시는 관점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AK랑 HDC에 대해서는 각각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슈상 기본적 분석상 어떠한 내용이 나오든 간에 시장의 평가는 차트상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전저점이랑 지지저항 깨지면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수익이든 손실이든 내일 이상으로 내일 이후까지 혹시나 들고 가시면 결과를 장담을 할 수가 없겠죠. 이 종목도 뭐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내일은 조정을 정리를 좀 하시는 관점을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3만원대 전저점 깨지면은 내일 이후가 됐든 내일이든 간에 나오는 관점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애경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6,000원대 전저점이 지지되느냐 무너지느냐의 관점을 볼 수 있겠고요. 애경유화도 7,000원대 전저점 지지되면은 뭐 조금 더 횡보가 이어질 것이고요. 혹시나 깨지게 되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DC 쪽도 약간 뭐 차별화된 움직임이 있는데요. 어쨌든 얘도 신저가가 지금 무너지게 된다면은 우선은 우선 협상자가 되건 안 되건 간에 매도 관점을 좀 보셔야 되고요. HDC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 신저가 깨지면은 매도 관점입니다. 그리고 아이컨트롤스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차트상으로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 상승하는 구간이 나올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일 이후에 나중에 뭐 더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다시 자리 보고 대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EP까지 얘도 지금 뭐 큰 변동성은 없는 상황이고요. 전저점이 버텨주느냐 깨지느냐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HDC나 AK 양쪽의 주가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
어쨌든 간에 수익이든 손실이든 내일은 정리하는 매도하는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아시아나 쪽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에 내일 이후에도 좀 추가적으로도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 역시 뭐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내일 나왔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움직이면은 그때 또 다시 대응하는 관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을 좀 보면요. 지난번 실시간 방송에서도 질문하셨었던 SM라이프 디자인이 드디어 신고가를 돌파했죠. 항상 그렇지만 차트가 만들어지면은 뭐가 됐든 간에 이슈는 갖다 붙여서라도 돌파가 됩니다. 아니면 뭐 그 이슈를 먼저 알고 있던 세력들이 끌어올렸든지. 어쨌든 간에 겨울왕국2 얘기로 이번에 신고가 돌파를 했죠. 반납권에서부터 뭐 어벤져스, 슈퍼엠, 겨울왕국까지 순차적으로 신고가 돌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 2차에서 대응하신 분들 차익 실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추격해 볼 수 있는데 바로 가게 되면은 그냥 보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아쉬운 분들은 SMCNC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상승 삼각형을 만들고 있죠. 2,000원 이하가 매집범위 되고요. 손절은 1,5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타플렉스도 변곡점을 좀 만들고 있어요. 지난번 조정 이후에 수급에 대해서 손바뀜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갭에 대한 소화 과정 거치고 이전 고점에 대한 지지저항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원 이하 전체다 매집 범위로 손절은 6,500원 이하까지 잡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테마주들이 지금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기도 하고요.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움직이기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테크 같은 경우도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11일에도 한 차례 더 말씀을 드렸죠. 신고가 돌파 전까지 1차 대응 구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고점 돌파 전에 대응하신 분들은 상승한 동안 차익 실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가실 분들은 다음 조정 구간 기다려 보실 수 있고 비슷한 관점으로 이 보라티알 같은 종목이 신고가 돌파 전을 매집 범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손절은 7,500원까지 잡고 11,000원대 신고가 돌파 전에 매집해 두시면 신고가 돌파할 때 차익 실현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고점 돌파 전에는 너무 높다, 또 빨리 가고 싶다 하시면은 남양비비안 같은 종목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얘는 이제 막 변곡점을 만들고 있죠. 손절은 15,000원대까지 잡고서 이전 고점과 신고가 다시 한번 회복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고요. 다만 뭐 변동성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지금 2만원대 전부 다 매집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GV도 쌍바닥 더블 패턴 만들고 올라와서 손잡이 달린 콤반까지 만드는 자리로 지금 3,000원대 내외 계속해서 매집범위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난번 실시간 방송에서 질문 주셨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시간의 문제고 상승하는 흐름은 계속해서 기대를 가져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절은 현재로서는 2,000원대까지 잡아놓고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발생하면 그때 3,000원대 내외까지 손절 포인트를 상향을 시켜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월요일이고요. 중국의 광군절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또 뭐 사상 최고 매출을 경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중국 쪽 소식이 됐든 미국 쪽 소식이 됐든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한 좋은 소식이 증시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증시가 좀 쉬어가더라도 테마주는 움직일 거니까 이 정치 테마주 관심 가지고 이번 주부터 잘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움직이기 시작하는 정치 테마주 주도주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